예,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자, 일단 2020년 3월 19일 오후 1시 13분인데, 시장이 점심시간 때 서킷 브레이크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는 코스피는 지금 7.8% 하락하고 코스닥은 8.2%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이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뉴스는 뭐 패닉, 대폭락,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거의 힘든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22도 그렇고 지금 대규모의 재정정책, 어떤 경기를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다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금융시장뿐만 아니고 뭐 기업과 또 가게, 이게 지금 어느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문제가 먼저 시작돼서 촉발돼서 된 게 아니고 가계의 문제거든요. 뭐 서브프라임 때도 이 부동산 쪽이 어떻게 보면 가계의 부채 이 부분에서의 버블을 통해서 발생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괜찮습니다.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피게 된 주 원인이 뭐냐? 자, 서브프라임 때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브프라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나요? 모기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량주가 있고, 우량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량하지 못한 채권이 있는데, 정크본드가 있는데, 이게 CDS라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CDS 프리미엄, 이 부분에 대한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우량한 채권까지도 넘어갔죠. 근데 이게 막말로 정크본드에서만 깨진다면은 그냥 그래, 저 정도는 저건 안 좋은 거니까 뭐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연결고리가 우량 채권으로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된 거라서 은행에 대한, 특히 금융권에 대한 신용경색, 신용위기, 이제 신용경색에 이어서 신용위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발생된 거는, 자, 일단은 촉발된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 뭐 모기지론이나 그 서브프라임 때의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패닉이 온 어떤 결과를 제공한 거죠. 그 전에 뭐 좋진 않았어요. 다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버팀목마저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그냥 무조건 다 매도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입니다. 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 넘어갔어요. 84원대까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국한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반대 역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지표와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한 흐름은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도, 뭐 다른 뭐 금융시장에 날고 기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대규모 정책을 폈는데도, 재정 정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이 안정을 못할까? 왜 못할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확산 추세가, 이 부분이
진정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곧 정점을 찍고 지금 뭐 이제 서서히 이제 하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탈리아가 지금 그 다 뒤를 이어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뭐 속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거의 뒤를 바로 이어서 미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제 EU, 유럽 지역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올 수 있는, 독일도 지금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EU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 일단은 EU에 탈퇴를 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유럽 경제의 어떤 버팀목이 되는 나라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는 뭐 솔직히 좀 약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만은 이 약한 고리가 다른 쪽으로 번지는, 그러니까 깨져서 끊어져서 다른 쪽으로 번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유럽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 대통령 권한이 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의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 상원 하원의 힘이 막강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이 전 세계 이 글로벌 리더 중에서 물론 많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예, 그냥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뭐 이 뭐죠, 크루즈선을 미국 이 자국민 이 있는 크루즈선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와가지고 트럼프가 초기에 매우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안 데려와도 전염이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봉쇄 조치를 못했다는 둥 뭐 그딴 얘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팬데믹은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해라 해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 시점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 전이죠.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 전부터 팬데믹은 됐어요. 그 전부터 팬데믹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봉쇄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전염이 전혀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못하면 상황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증시로만 보는 겁니다. 예, 증시로만. 왜냐면 지금 대규모 재정 정책은요, 기업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는 하여튼 그런 정책을 피는 겁니다. 피는데 지금 이 부분을 영향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지 뭐 소비를 하든 생산을 하든, 그리고 이제 이 현재는 자유무역주의 상태에서 이게 각국이 문을 닫은 상태니까 서로 무역이 안 되잖아요. 교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그나마 이제 좀 그 돈을 풀었으니까 그 돈으로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겠구나,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단계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재 지수 하락에, 글로벌 시장 하락에 주요한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정돼야지 아마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미국 시장도 안정화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 1, 2월 그 중국 경제 지표가 나왔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 생산, 투자, 뭐 소비, 이 세 개 지표가 뭐 아주 두 자릿수대의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죠.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의 역성장 같은 경우는 원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냐, 폭이,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통해서 엄청난 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 GDP 성장률도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4%, 연율
연율로 마이너스 14% 추락할 걸로 예고를 했어요. 서브프라임 2008년 때는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4%였어요. 그러면 거의 2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뒤늦게 이제 봉쇄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러면 제조업이라든가 소비가 2월까지의 그런 어떤 이 침체, 그러니까 안 좋은 수치보다도 더 그 3, 4월 경제 지표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 그 사람도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실업률이 20% 가까이에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런 과정이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빨리 끝내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기간을 걸쳐서 뭐 3, 4월 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이런 것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불안감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불안감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부양책은 팩트입니다. 내놨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반대하면 역풍 맞겠죠. 이제 올해가 대선이니까요.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느냐 아니면 뭐 진정이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그렇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메이저들도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의 하락은 어떤 팩트에 의한 하락보다는 앞으로 그 불안감이죠. 코로나19 이 확산 추세가 지금 더 진정될 수 있을지. 진정은 됩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하고 미국이 확산 속도가 우리 한국 시장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 한 2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그때의 어떤 확산 속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느낌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됐을 때, 뭐 아예 나갈 수도 없었죠. 공포감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어떤 이게 분위기 자체가요. 이겨내자, 할 수 있다라는 이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유럽하고 미국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공포의 최고점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나도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하락 속도가 큰 거죠. 20위에서도 19일 날, 오늘이죠. 그리스 국채나 기업어음 CP 통해서 7,500억 유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지금. 왜냐? 코로나19 진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다 매도를 치고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현재 선물이 크루드 오일 이제 선물인데 선물이 21달러예요. 뭐 그러니까 WTI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WTI는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도 현재 실시간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22.33달러인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한 22.37달러 정도로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유가 하락이 어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맞물려서 시장이 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0을 넘어갔어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시면은 100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포감이 이게 불안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공포감과 불안감이 아주 최대점
극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극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공포감이 엄청나고 이제는 체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자주 나왔어요. 무역 전쟁 때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표를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미국 주간 실업 청구권 수 추이 전망과 이제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 수 요 증가 여기 보시면은 먼저 요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입니다. 예, 한국은 고점을 찍고 이제 옆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래도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진정이 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내려가야겠죠. 우리나라가 그 뒤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표를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지금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가느냐거든요. 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예. 이 미국도 지금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 전혀 이게 미국의 이제 주간 실업 청구권 수인데 미국도 지금 거의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여기 지금 미국은 없지만. 자, 그렇다면 실업자들이 생기겠죠. 일을 못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모든 게 다 봉쇄가 됐는데 국경이. 그러면 이제 주간 실업 청구권 수도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영향의 요인으로 그러니까 영향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표는 다 안 좋습니다. 좋은 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아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저점을 내가 찾아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서브프라임 때도요.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게 바닥이었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바닥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맞잖아요. 예? 2008년도로 한번 보시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지금에서야 보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때도 바닥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조금 반등 주다가 조금 희망을 주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 때는 그나마 살 수 있었죠. 요 구간 때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는 앞전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서브프라임 때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좀 괜찮나? 이제 좀 사라졌나? 그런데 다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또 들어가면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지금의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는 계속 뉴스 보면서 지표 나오는 것도 보지만은 그냥 흐름을 봅니다. 이제 좀 한번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어디에서 판단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요 이탈리아 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가장 최고는 백신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기대감을 준다면 이거 나온다, 이거 괜찮다, 효능이 괜찮다, 임상이 좀 좋아졌다, 임상에서 효과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시장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악재 다 나왔으니까.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도 지금 계속 털리잖아요. 신용 잔고 추이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신용 잔고 추이가 엄청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줄어들었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빠지는데
2018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1조였어요. 1조 대였는데 10조 대였죠. 10조 대였는데 지금 이제 10조 대 밑으로 떨어졌죠. 신용잔고가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이 되느냐. 특히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일단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뭐 아직도 그건 시작이죠. 근데 일단 이탈리아에 대한 정점이 좀 나와준다면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되면 진정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이 또 어느 정도 진정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미국입니다. 라스트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확산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 줘야 돼요. 어떤 징후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지금 힘듭니다. 다들 힘들죠. 하지만 옵니다. 상승장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이나 어떤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시장의 반등을 찾으려면 안 보여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내 계좌 쳐다보면 뭐예요? 뭐하나요? 3자 입장에서 보시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흥분하지도 마시고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이러다가 장대 연봉 나오면 야 이제 시작인가 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걸 보세요. 먼저 이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 확진자 수가 줄어드네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고 이탈리아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지금 일본은요 배제됐어요. 걔는 왕따예요. 걔는 끝까지 고집 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터져도 이제는 일본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예. 일본 확진자 늘어나도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일본 시장에서 만약에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게 같이 이어진다면은 충격이 좀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건 정점을 찍는데 일본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경 안 쓸걸요. 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일본은 수입 국가, 소비 국가가 아닙니다. 수출 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100% 순수출 국가예요. 근데 지금 수출이 정체됐잖아요. 그냥 자산, 자기 국가 내에 있는, 자국 내에 있는 돈으로만, 외국의 투자 자산으로만 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소비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하고 미국, 요 두 개만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다리시고 마음을 평안히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 다음에도 오고요. 예전에도 왔었어요. 또 올 겁니다. 이걸 경험으로 나만의 일지를 만드셔서 어떤 뉴스가 나왔고 이런 상태였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 일지, 이 서브프라임 때 일지를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게, 추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고, 지금은 유가가 크게 오른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유가는 이제 안정화를 찾아간다. 거기다가 환율도 좀 안정화를 찾는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된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제 지표는 다 안 좋아요. 경제 지표는 다 안 좋은데, 이 상품이라든가 어떤 그 달러죠. 환율. 여기 지표가 좀 안정화된다면, 예, 그때부터는 좀 한번 시장을 보셔야 돼요. 뉴스 체크하시면서. 예, 코로나19 이거에 대한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 보시고, 이제 앞으로, 뭐, 많이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항상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희망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에 상승장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필요할 때다. 아셨죠? 힘내시기 바랍니다.